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단원 인수분해 공부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것을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인수분해를 공부를 했었을 텐데, 그때 인수분해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를 왜 또 공부하냐, 이 이유와 목적을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공부하는 걸까요? 그럼 친절하니까 한 번 더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인수분해랑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랑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뭔가 그동안 추가로 배운 게 있잖아. 곱셈공식에서 뭔가 좀 추가로 배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배운 그 곱셈공식들을 활용해서 역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가 됐겠죠, 그렇죠? 당연히 똑같은 내용을 학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눈에 띄는 특징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약간 이게 좀 숨어 있는 특징이긴 한데,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는요 예외적인 부분을 사실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다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든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든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든지 우리가 뭐 국민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 그냥 딱 봐도 눈에 띄는 그 공통인수를 가지고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도 같이 해봤고, 2차식의 인수분해 이것도 뭐 딱히 예외사항은 없었죠. 곱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곱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크로스해서 이제 이 가운데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 또 항이 4개짜리 항이 4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개 2개로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3개 1개로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개 2개로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 2개 2개로 쪼갠 것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인수가 있도록 쪼개져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쪼개졌을 때 공통인수를 추출해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에서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3개 1개로 쪼갰었을 때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을 만들었으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사실 거기서 메인으로 다뤘었던 것은 아니긴 한데, 항이 5개 이상짜리인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를 해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1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듯이 혹은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듯이 그걸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은 특히나 이제 그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메인으로 다뤄졌었던 것은 아니라서 이번 단원 인수분해를 공부할 때 좀 주가 되게 다루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되게 뭐랄까 그냥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따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뉴얼들의 가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예외 사항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단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정형화된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배운 곱셈 공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것들도 뭐 당연히 나타나겠지.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그런 어떤 의아한 상황들 있죠. 예외적인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결국 그것들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이번 단원을 성공적으로, 즉 좀 수준 높은 성취도를 보이면서 졸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쉬운 문제들만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만족하고 넘어가는지에 따른 차이가 생기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여기서 띵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내가 어제 강의를 쭉 찍었는데 그 무슨 강의였지? 그 수원 강의를 1부, 2부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2개로 올리려고 했는데 1부는 찍혔는데 2부가 안 찍혔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트라우마가 막. 근데 내가 예전에 얘기했나? 내가 이제 그 종이 이렇게 놓고서 막 스튜디오 강의처럼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삼각대 이렇게 해놓고서 내려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시간 40분 동안 막 연락에 강의를 했어요. 아 진짜 정말 뿌듯하게 강의를 잘 마쳤다 하고서 이제 핸드폰을 딱 봤는데 안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그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그걸 보고서 바로 덮고 그냥 집에 갔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아무튼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고서 가도록 합시다. 뭐 앞에 이제 책 기준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이그잼플도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라서 오늘은 좀 책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수학의 바이블을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일단 81페이지부터 볼게요. 저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 뭐 파란색 네모 박스 봅시다. 간단한 이제 용어 정리인데 그 여러분들 그 전개라는 것이 그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해내는 것이 이제 전개라고 했었죠. 그것의 역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한마디로 풀어져 있는 것을 묶어주는 것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수라는 것은 그 인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모랑 세모를 곱해서 별이 되면은 네모랑 세모는 별의 인수다. 그래서 인수, 분해, 수학에서 분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수, 분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수들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인수, 분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무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예시로 나와 있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것을 그것의 인수들의 곱들로 표현을 한 즉 오른쪽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들의 곱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간단한 용어 정리했고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예시긴 하겠지만 AB 플러스 A 다음은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딱 봐도 이 두 개 향의 공통 인수는 뭡니까? A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하고서 B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NA 더하기 MB 당연히 이것도 공통 인수는 뭐야? M이죠. 그렇죠? 그래서 M 바로 A 플러스 B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인수분해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통 인수로 묶기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그샘플을 간단히 보면 총 3개의 문제가 있죠. 2ab제곱 마이너스 4a제곱 b. 자, 요거는 공통인수가 딱 뭐로 보여요? 이 숫자도 같이 의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공통인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a, b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ab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 그치? 그래서 2ab가 공통인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b, 그 다음에 뒤에 2a가 각각 이제 낳는 부분이니까 2ab 괄호 b-2a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쉽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x-1y 마이너스 1-x.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헷갈린다 라고 하셨을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직 여전히 그런 반응이면 안 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x-1 y-1-x. 자, 공통인수 바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보여야 돼요. 뭐가 공통인수입니까? 얘랑 얘. 그쵸? 분명히 서로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다르게 생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같게 생긴 거야. 어떻게? x-1 y 플러스 x-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따라서 x-1이라는 공통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x-1 바로 y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항이 4개가 있어요. 자, 항이 4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겠다고 했었지? 2개씩 묶거나 3개 1개씩 묶거나. 자, 지금은 딱 봐도 몇 개씩 묶고 싶어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xy. 어떻게 묶고 싶습니까? 네, 2개. 이런 식으로 2개 묶고 싶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항이 4개짜리인 것을 2개로 묶는 그 조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렇게 둘둘로 묶거나 이렇게 둘둘로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둘로 묶거나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다 했나?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는 뭐 아까 요렇게랑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요렇게는 또 아까 요렇게랑 중복되니까 총 조합은 뭐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옵니다. 3개. 그래서 이제 3가지 중에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개까지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주면 1 플러스 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 괄호 1 플러스 x라고 쓸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공통 인수로 나오니까 1 플러스 x 바로 1 마이너스 y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리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식의 인수분해. 자, 바로 이 개념 또 볼까요? 뭐 이건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 아니니까. 자,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 딱 봐도 x 플러스 3y를 제곱하고 싶죠. 다음 4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 딱 봐도 2a 마이너스 b를 제곱하고 싶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그젠플 첫 번째. 4x 제곱 마이너스 1. 뭐죠? 4x 제곱 마이너스 1?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따라서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5x제곱 마이너스 20y제곱. 뭐 역시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는 좀 약간 어리광 부릴 수도 있어요. 아, 뭐 잘 모르겠다, 뭐 헷갈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5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되니까, 그치?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은 인수분해할 때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묶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5로 먼저 묶어주는 게 핵심이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는 건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니 사실상 인수분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3번을 봅시다. 4x 4제곱 더하기 1? 4x 4제곱 더하기 1?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4x 4제곱 더하기 1.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곱셈 공식 결과가 항이 2개로 나오는 게 있다거나 뭐 있었나? 필요 없었죠.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풀어봤었던 그 문제들은 뭐 합차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모의 제곱 빼기 모의 제곱의 꼴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인수분해하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았는데 갑자기 얘는 뭐길래 뜬금없이 튀어나왔을까? 여기가 4x 4제곱 빼기 1이었으면 또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오탄가? 좀 당황스럽죠?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사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윗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딱 보자마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인 거야. 이런 것들 다 죄다 별표 쳐놓고 나머지 다 잘 풀었다고 해가지고 아 나 어느 정도 됐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미 솔루션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해볼까요? 힌트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제 요게 핵심인 거겠지. 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자, 내가 여기에서 4x제곱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했고 하나를 뺐습니다. 그럼 사실상 난 아무것도 안 한 셈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뭐예요? 2x 제곱 플러스 1의 그렇지. 쟤는요? 오, 신기하지? 이걸 이렇게 바꿀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맞아, 처음 봤을 땐 못해. 사실상 못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진짜 천재지. 만약에 내가 학생 때였어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나도 못했을 것 같아. 당연히 못해,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과 여기에서 이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뭐 4x 4제곱 빼기 1도 아니고 4x 4제곱 더하기 1의 형태인데 뭔가를 더 더하고 빼고 하는 것으로 혹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촉진제, 경험이죠, 경험.
내가 예전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대응해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하나의 촉진제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마무리 짓는 건 쉽죠, 그렇죠? 얘에서 얘를 더하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다음에 이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요거랑 이제 조금 유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안 지우고 싶은데 너무 가운데다 써가지고 다 쓸데가 없네. 여기다 쓰면 되나? 영상이 보이겠지? 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통 모르겠어. 그쵸? 뭐 어떤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선생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면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 플러스 1. 딱히 뭐가 좀 보이는 건 없죠, 그쵸? 바로 지워주시고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 매우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번에 이렇게 좀 말썽을 부렸었던 녀석을 뭔가를 더하고 빼주는 작업을 통해서 합차 공식의 형태로 좀 바꿔줬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거를 x제곱이라는 것을 더해주고 x제곱을 빼준다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이거는 x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엔 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푸는 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더하고 빼줌으로써 합차 공식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럼 역시 그런 것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더 내볼까?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도대체 내가 뭘 빼고 뭘 더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9.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9.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x제곱을 뭐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럴까? 그럼 이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면은 라지 x제곱 플러스 5 라지 x 플러스 9. 딱히 뭐 보이는 거 있나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는 건 없어 보이죠. 만약에 이것이 라지 x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x제곱을 한번 더 해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 빼기 x제곱. 어때요? 이거 내가 원하는 형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라는 걸로 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더하고 뺄지를 결정을 해주면 좋았을까요? 쭉 해보니까 이 두 친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 꼴을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 꼴이라면은 6x제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x제곱이 필요할 거야. 그치? 그럼 6x제곱이 있거나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그럼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11x제곱을 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럼 여기선 분명히 마이너스 6x 제곱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플러스 11x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거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원치 않는 상황이야? 원치 않는 상황이죠. 왜? 우리는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의 꼴을 만들고 싶은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플러스 11x 제곱이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플러스 11x 제곱은 아니고 여기를 6x 제곱으로 만들면서 이 뒤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조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제곱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뭐 2x제곱이든 아니면 4x제곱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빼고 더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2x제곱은 아니겠다. x제곱이거나 4x제곱이거나 9x제곱이거나 그런 것들이겠죠. 왜? 그 녀석이 뭔가의 제곱의 꼴로 만들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의 제곱 빼기 무엇의 제곱을 만들려고 할 때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이 두 아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꼴,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이 뒤에 무언가의 제곱의 형태가 빼지는 꼴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를 더하고 빼고를 결정해야겠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2.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응? XX XX? X제곱 자, 요거는 이제 x제곱을 내가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은 라지 x제곱 플러스 7 라지 x 플러스 12가 되겠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x, 3, 4, 크로스 7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3 바로 x 플러스 4 즉 한마디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요런 모양은 전부 다 이렇게 푸는구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까 이거 내가 처음 소개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당혹시키는 예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보통은 이런 형태의 꼴들은요 다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러분이 계속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 이렇게 접근하기 이전에 항상 뭐 했어요? 맞아. 선생님 이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어떤 한 아이를 내가 가상으로 설정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풀 때 자꾸 중분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인 방식들을 먼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렇게 2차식의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서 이 인수분해를 마무리 짓는 거. 이게 원래 가장 1순위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것들의 한정에서만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차선책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선책이 1순위로 튀어나오고 언제는 또 이게 1순위로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이거는 제일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안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라는 나름대로의 매뉴얼들을 착착착 갖춰나가는 그러한 공부가 되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문제를 내가 자꾸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럼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건가? 하고서 제곱꼴을 만들려고 막 또 사단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발표하셨어요? 마지막 문제. 네, 82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제였죠. 4x 4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칠판에다가 적어드리는 그런 예시들을 같이 이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보다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정규 수업 때 이제 내가 그 백지 테스트를 또 시키는 분들이 또 있죠.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일단은 좀 타이밍 보고서 시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구두로 물어보든 백지 테스트를 시키든 그런 정보들이 좀 같이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거나 대답을 하실 때 표현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문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과 유사한 문제 그리고 유사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우리가 마지막에 냈었던 그런 예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욱더 베스트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이벤트.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뭐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쉽게 해주시면 되겠고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역시 이것도 뭐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벤트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공부한 곱셈 공식 중에 하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결과가 뭐지?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결과. 다 까먹었어? 일단은 나왔잖아. 곱셈 공식. 아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나? 네,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라는 소리가 들렸어. 네, 플러스, 네, 플러스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예시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딱 봐도 생김새가 그렇잖아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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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결과.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a.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것을 분명히 이제 이 공식이 이용된 결과일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해볼 수 있기는 할 텐데 여기서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나 식이 무엇이어야만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플러스 4abc 아니 4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c 그 다음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분명히 얘네 세 개는요 제곱을 해가지고 만든 것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분명히 무엇을 제곱해야 a제곱이 4b제곱이 c제곱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a랑 2b랑 c였을 거야, 그치? 뭐 이거 채우는 건 1도 아니고,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서의 얘네들이 각각의 부호야. a를 제곱해서 a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를 제곱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2b를 제곱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b를 제곱했을 수도 있어. c를 제곱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c를 제곱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측하기 위해 우리가 이 뒷부분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적어도 얘네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얘를 내가 플러스로 해준다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걸 거야.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준다면 여기도 마이너스였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버전으로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엔요, 이 친구는요 2 곱하기 얘 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달랐다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완성. 그럼 요것도 플러스 C 완성. 그럼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 그치?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고서 가만히 살펴봐. 진짜 골라줘야 될까? 어때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a 제곱이랑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거랑 서로 어때요? 같죠? 자, 이거 보세요. 얘랑 얘는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한 게 얘예요. 그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결국에 내 똑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은 거 쓸 바에야 a의 개수가 플러스인 게 좋아요? 마이너스인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건 그냥 지우고 위에 있는 걸로 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어떻게 삼으시면 되겠어? 그냥 여기는 플러스로 계속 고정시켜 놓고 B랑 C의 부호만 판단해 주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채워나간다? 여기서 A제곱이야? A 먼저 써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뭐가 되든 상관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4B야? 그럼 2B가 들어갔겠지? 둘의 부호는 같다고? 오케이, 플러스. 너 C야? 그럼 C고 둘의 부호는 다르다고? 마이너스. 끝.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매뉴얼화 되었다면은 뭐 한 문제 푸는 게 뭐 5초 이내로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허둥지둥 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들의 부호는 서로 어떤지, 그들의 부호는 서로 어떤지 그것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식의 인수분해.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3차식의 곱셈 공식을 좀 배웠죠, 그렇죠?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이라든지, 그 다음 또 3차식이 나오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지? 3차식과 관련된 곱셈 공식 그거밖에 없었나? 또 있었나요? 되게 기다란 거 있었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공식을 이용한 그 인수분해 문제를 또 출제를 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죠? 4개, 그치? 4개. 자, 항이 4개인 경우에 우리의 원래의 매뉴얼은 뭐였습니까? 둘둘을 묶거나 아니면은 셋 하나로 묶거나. 자, 여기에 이제 가지치기가 몇 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항이 4개짜리는 둘둘로 묶거나 아니면 셋 하나로 묶거나 했어. 자, 둘둘로 묶었을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일 때 둘로 묶어보면 A 바로 B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자연스럽게 뭐가 수면 위로 쓱 떠올라? 공통인수. 맞아요. 우리가 둘로 묶었을 때의 핵심은 공통인수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둘로 묶어봤는데 공통인수가 안 보여. 실패니까 바로 지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합을 찾던지 셋 하나를 찾던지 아니면 다른 가지치기로 떠나시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둘로 묶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 지향점은 뭐다? 뭐가 떠오르기를? 공통인수가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셋 하나로 묶었을 때는요? 어떤 걸 바라고 하죠? 제곱 빼기 제곱의 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같은 꼴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하나로 묶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y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셋 하나로 묶겠다라고 하면은 뭘 바라고 묶는다? 네,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을 바라고 묶는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둘 묶을 때는 뭘 바라고? 공통인수를 바라고. 셋 하나로 묶을 때는 뭘 바라고?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을 바라고.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곱셈 공식으로서 새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항이 4개가 나오는 것이 또 뭐가 있었지? 막 되게 긴 거 있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라는 것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bc 항 4개잖아. 그러니까 항이 4개짜리인 게 2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로 묶어봐도 셋 하나로 묶어봐도 안 보여. 그러면 이거 혹시 3차? 하고서 한번 쓱 보세요. 3차항들이 좀 여러 개가 보인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아니면 아까 되게 기다렸었던 그 곱셈 공식 그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생기면 딱 일단 문제 딱 봤을 때 3차가 좀 많이 보이네? 그럼 혹시 하고서 그걸 먼저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더하기 8y 세제곱. 이건 이젠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뭔가 세제곱 좀 많이 보이고, 그치? 뭔가 좀 3차 관련된 그 곱셈 공식이랑 조금 연관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의 세제곱의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직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또 뭐야? 없어.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y 플러스 12x y 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이렇게 딱 항이 4개짜리인 걸 봤는데 내가 둘로 묶으려고 했는데 일단 그러기 직전에
3차가 많이 눈에 띈다는 거 확인했고 그렇다면 혹시나 무언가의 세제곱이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의심을 하면서 뭘 세제곱해야 얘가 되고 뭘 세제곱해야 얘가 될 것인지 그것만 고려해 주신다면 여길 채우는 건 정말 쉽겠죠. 그쵸? 자, 뭐라고 채워놔야 돼? x 플러스 2y.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역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이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럼 쟤는 얘였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27x 세제곱 빼기 27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이거 3차가 보이네. 항이 4개짜리인데 3차가 보이네.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뭐의 세제곱 또는 뭐 빼기 뭐의 세제곱이겠구나. 근데 아무래도 좀 빼기도 계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뭐 빼기 뭐의 세제곱의 형태이지 않을까. 따라서 27 x 세제곱 마이너스 27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자, 그럼 뭐의 세제곱이 이 꼴이 되겠습니까? 3x 빼기 1.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3x 세제곱했을 때 얘 나오고 마이너스 1 세제곱했을 때 얘 나오니까 이제 중간에는 이 친구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3 곱하기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하나 곱한 거. 그럼 뭔데? 마이너스 27x 제곱. 만들어졌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9x. 만들어졌네. 오케이, 이 친구였겠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그래프 두 번째 거요. x 세제곱 더하기 1. 항이 2개짜리인데 3차야. 그럼 뭐 딱이지. 그쵸?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라든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곱셈 공식의 결과가 바로 뭐 상상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풀어보면 얘는 분명히 얘가 무언가의 세제곱이고 얘가 무언가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칸에 각각 채워질 아이가 무엇일지는 바로 판단 가능하죠? 네, 누굽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 여기에 쓸 것이 얘 제곱 빼기 얘 더하기 얘 제곱. 이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시 얘 제곱 빼기 얘 그 다음 더하기 얘 제곱. 그러다 보니까 뭐가 써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완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27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두 녀석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써져야 돼 여기에? 3a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 이 뒤에 써질 것은 얘 제곱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9a 제곱 그다음 더하기 얘 하니까 플러스 3ab 그 다음에 얘 제곱 하니까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요령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벤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동안 되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겁니다. 자, 항 몇 개야? 항 4개야. 3차가 많이 보이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아까 여기에다가 풀었었던 뭐 더하기 뭐의 세제곱인가? 아니 뭐 빼기 뭐의 세제곱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야.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고 그렇게 떠올랐는데 문제를 보니까 세제곱이 한두 개가 아니야. 3개야, 3개. 지금 보면은 a 세제곱도 있고 8b 세제곱도 있고 8c 세제곱도 있잖아. 그럼 분명히 뭘 세제곱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머리 굴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짠 하고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엄청나게 길었던 곱셈 공식.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잡혀야 돼.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한 4개인데 3차 3개? 그럼 딱 그거네 라고 바로 또 떠올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전의 연습들이 많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이런 꼴들을 봤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떠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처음부터 외워버리면 절대로 될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8b 세제곱 플러스 8c 세제곱 마이너스 12abc. 자,
우리가 여기도 지워서 같이 좀 1대1 대응시키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 c의 꼴 아니었습니까? 그쵸? 이 친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써질 이 친구들은 뭐를 세제곱해야 얘가 될까? 라는 것들이 써져 있는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젠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얘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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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누굴 세제곱해야 얘가 나오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뭐가 써지겠어? 일단 처음에 a 플러스 2b 플러스 2c. 오케이, 끝났어. 그럼 완료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얘로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이거 제곱 해서 이제 a 제곱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4c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 맞죠?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a. 바로 닫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검증 3 곱하기 땅땅땅 얘 만들어지는지 확인. 체크됐어요? 오케이, 그럼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융통성 있게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니까 문제로 냈겠지.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걸로 완성시켜주고 실제로 3 곱하기 땅땅땅 해서 얘까지 만들어지는 거 확인 거치고 오케이, 마무리. 나 제대로 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이 4개짜리인데 세제곱항이 저렇게 좀 여러 개가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특히나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요런 곱셈 공식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요렇게 3차 항이 3개로 나오면 딱 보기가 편할 텐데. 그쵸? 딱 누가 봐도 그냥 저거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세제곱 (8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1. 일단 항이 4개짜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둘 셋 하나로 하기 이전에 봤더니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뭐의 세제곱의 형태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세제곱항도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얘네들이 너무 비협조적이야. 그렇죠? 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뭐 적어도 얘네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a 제곱 b 뭐 a b 제곱 뭐 이런 항들도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딱히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렇지? 뭐지?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 둘둘이나 셋 하나로 묶기에도 좀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 뭐야 얘 대체 정체가 뭘까? 이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이 1이라는 게 무언가의 세제곱으로도 표현될 수 있잖아. 1의 세제곱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8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 마이너스 6a b 1로서 표현이 되어 있었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3개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뭡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1 바로 하고서 짜랄랑. 그쵸?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실제로 3 곱하기 얘 해서 얘 나오는 거 확인 완료. 오케이, 이 친구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아이였구나. 근데 요것만 이렇게 딸랑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기가 쉽겠냐고.
잘 못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옆에다 적어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84페이지에 마지막 이그젠플을 같이 봤어요. 84페이지의 마지막 이그젠플을 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3차 항이 3개가 써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걸일 것 같아.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3차 항이 이렇게 3개가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도 이러한 방식대로 문제가 풀려지는 경우들 더러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눈에는 안 띌 것이다. 처음에 좀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속지 말고 잘 1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가 1 대신에 또 뭐라고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어? 8.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또 27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8도 괜찮겠죠? 뭐 마이너스 27도 있겠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무언가의 세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야. 그러면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1이나 8이나 27 같은 숫자로 여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럼 너는 지금 뭐의 세제곱인데 지금 숨겨가지고 이렇게 8로 표현했구나, 27로 표현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더 훨씬 좋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인수분해 단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사실상 다 조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중단어는 끝났습니다.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중단은 얘기는 끝났고 나머지 여기 뒤에는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을 줄 거예요, 이따가. 자,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4페이지의 이그젠플 볼게요. 요 책의 이제 이그젠플의 특징이 문제를 내기도 전에 지가 혼자서 막 풀어버린다는 게 특히 지금 이 문제. 갑자기 문제 주지도 않고서 뭐 2x 플러스 3y를 x로 치환하지. 네, 문제는 그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 2x 플러스 3y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y 마이너스 40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이게 이제 문제인데 2x 플러스 3y라는 것이 지금 연달아 보이죠? 지금 저는 한 번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 아마추어야 안 돼. 2x 플러스 3y가 바로 여기 드러나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저 뒤에는 6x 플러스 9y에서도 이거 2x 플러스 3y 찾으실 수 있어야지. 그치? 3 곱하기 2x 플러스 3y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2x 플러스 3y를 라지 x라고 치환해 준다면 라지 x 제곱 플러스 3 라지 x 마이너스 4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다 해결 가능하겠지. 그래서 치환하고 싶게 생긴 것들은 치환을 아끼지 말아라. 일단 치환부터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치환을 했을 때 이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어떤 철수라는 친구한테 철수야 이렇게 안 부르고 갑자기 영수야 이렇게 불렀어. 그랬더니 철수가 갑자기 영수로 바뀌었어? 그게 아니잖아. 이 치환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얘가 뭐 2x 플러스 3y야? 나 근데 2x 플러스 3y 마음에 안 들어. 나 x라고 바꿔 부를래. 라지 x라고. 난 k라고 바꿔 부를래. 이렇게 그냥 바꿔서 부르는 거야. 바꿔서 부른다고 했을 때 얘가 뭐 성질적인 측면에서나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뭐 격변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치?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표현만 바뀌어지는 거지 다른 부작용들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웃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치환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 문제는 치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 그래서 되게 웃긴 질문인 거야, 그치?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치환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보통 치환을 하는 게 권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도 쭉쭉쭉 보시면은 세 번째 문제 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y 제곱 플러스 9y 4제곱.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y 제곱 플러스 9y 4제곱. 일단 바로 보자마자 x제곱을 뭐 라지 x로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을 하고 싶죠. 일단 그렇게 치환을 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다.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예외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별표 쳐놔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오늘 수업 때 분명히 다뤘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을.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딱히 보이는 거 없으니까 바로 이제 얘는 취소해야 되겠죠?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 치환을 했는데 별로 잘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바로 지우고 나서 다시 다른 전략 세우셔야 합니다. 시작해보세요. 자, 다들 해결해 보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아까 전에 막 다 해봤었으니까. 그치? 자, 한번 써볼게.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y제곱 마이너스 9y 되죠. 플러스 아닌가? 플러스.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전에 치환을 해봤었는데 딱히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 y제곱과 y 4제곱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풀었었던 그 문제 상황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의식하고 완전제곱꼴을 만듭니다. 그러면 두 가지 루트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3x 제곱 y 제곱이 필요하겠네. 이 친구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마이너스 6x 제곱 y 제곱을 베이스로 하는.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y가 필요하죠. 이 중에서 더 편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베이스로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라는 것의 제곱 마이너스 바로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로서 이제 이거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다항식에서 그 1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뭐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문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24. 다음을 인수분해하라. 자, 이때 권장되는 방식이 뭐냐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 이렇게 둘둘씩 곱해가지고 전개를 먼저 해봐요. 그러면 이 결과에서 뭐가 보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것이 보이지. 그러면 이쪽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 저쪽에도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아이가 공통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치환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쭉 다 전개가 됐을 때 그 치환된 것을 우리가 뭐 라지 x라고 한다면 라지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거를 내가 또 인수분해 마무리 지어준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버리면은 그럼 이거 다 인수분해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냅다 내가 다 전개를 해버리면은 4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환의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최고창, 한마디로 2창이랑 1창 얘네들이 같게끔 세팅하는 게 아니라 2창과 상수항이 같게끔 세팅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드문드문 존재해. 그래서 꼭 최고창, 즉 2창이랑 1창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데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이렇게 같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그런 조합이 어떻게 해서도 안 보인다 하면은 혹시 2창과 저 상수항? 아니면 2창과 상수항이 아니라 이제 뭐 1창과 상수항?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게 뭐 여기에서 이제 바라는 바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세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마지막 이그젠플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당연히 좀 많이 지루하죠. 별로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지도 않고, 그치? 자, x 세제곱 더하기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그러니까 이게 5개 이상짜리가 되면은 그럼 그땐 여러분들이 1순위로 고려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이 너무 많은데 뭐 5개, 6개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이거 혹시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게 제일 1순위로 먼저 고려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지금 요거는 x랑 y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근데 x의 입장에서는 3차가 가장 최고차항이고 y 입장에서는 몇 차가? 1차가 가장 최고차항이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는 x입니까? y입니까? y죠. 그래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 요렇게 세 개가 y가 하나가 들어있는 즉 가장 많은 녀석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묶어놓고 보니까 여기는 이 친구랑 여기는 이 친구랑 되게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까지 다 마무리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x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꼭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때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그룹들끼리 각각 인수분해를 진행했을 때 그때 공통인수가 쓱 하고
튀어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그 문자에 대해서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딱딱 정리를 마무리 지어주면 그때 공통수가 쓱 하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때 가장 높은 확률로 그 문자에 대해서 아니요. 그 문자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에서는 y죠, 그렇죠? y 개수가 한 개인 것과 y 개수가 이제 없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봤을 때 이 y에 대한 몇 차씩처럼 보여요? 이게 y에 대한 x라는 건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y에 대한 몇 차씩처럼 보입니까? 1차씩처럼 보이죠? y에 대한 1차씩처럼 보였을 때 이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이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다. 그러면 뭐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이 공통인수가 쓱 하고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y에 대한 2차식의 인수분해 과정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이걸 최고차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개수가 한 개짜리인 것과 없는 것 이렇게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그룹들끼리 인수분해를 진행한다. 그럼 높은 확률로 공통인수가 튀어오를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보여도 상관은 없다. 안 보인다면은 이게 이 문자에 대한 1차식이었을 때는 이제 그 공통인수가 잘 튀어오르는데 그 문자에 대한 1차식이 아니라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된 경우에는 그냥 그게 안 떠오르고 이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인수분해 과정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파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좀 튀어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렇게 공통인수가 튀어 올라갔었던 거고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풀어볼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아마 이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는 문제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얘가 공통인수로 드러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괄호 x 플러스 y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고 얘는 이제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2 괄호 x 플러스 1 x 플러스 y라고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데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 경우 96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봅시다. a제곱 b-c 더하기 b제곱 c-a c제곱 a-b. 자, 일단 a랑 b랑 c가 다 그 공동 1등이네, 그치? a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린 a가 좀 더 그래도 b나 c가 우선시되는 것보다는 익숙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a가 두 개 있는 것과 한 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a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또 이쁘장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네. 그래서 그냥 요거 갖다가 써주시고 b-c a제곱 a가 한 개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요것과 그 다음 요렇게까지가 이제 a가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바로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a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젠 a가 없는 것 요 부분이랑 요거까지가 이제 a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a가 두 개 있는 그룹과 한 개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총 3개로 쪼개져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예상했었던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자, 이 각각의 그룹들끼리 인수분해를 완료합니다. 얘는 뭐 일단 정리가 깔끔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패스. 얘는요 아직 정리가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바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a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 d는 플러스 bc 바로 b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b 마이너스 c a 제곱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어때요? 공통인수가 수면 위로 평 하고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이로 일단 묶어줍니다. b-c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1차식의 꼴로 나타났을 때는 거의 뭐 사실상 다 나와.
근데 2차식의 꼴로 정리가 됐을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안 나온다면 그 안 나온 대로 하면 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묶어주면 돼. 알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a에 대한 만들 수 있으니까 2차식의 인수분해 a-b a-c b-c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켜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항상 최고차항의 샷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샷수로 정리하고 각각의 문자의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인수분해를 짝짝짝 진행하면 높은 확률로 뭐가 튀어나온다? 공통인수가 튀어나온다. 그걸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안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 형태는 어차피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주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으니까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면은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갑자기 왜 결과가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거의 뭐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 되어 있으니까 푸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기보다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3차식, 4차식, 5차식 뭐 이렇게 좀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공부했었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조금 더 나누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조립제법을 학습을 했는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인수분해를 좀 더 쉽고 효율적이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그젠플 한번 보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자, 그럼 이걸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개수를 한번 쭉 다 써볼게요. 1, 3, 1 마이너스 5. 내가 여기에 적합한 숫자를 찾아가지고 나누기를 진행했을 때 이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럼 분명히 우리는 그걸로 나누어 떨어지는 몫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 숫자만 잘 찍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그 숫자를 내가 도대체 무슨 수로 찍습니까? 그게 잘 찍으면 돼요.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정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1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2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진짜야. 어쩔 수 없어. 진짜야. 내가 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잘 찍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운에 맡기셔야 돼요. 물론 요령이 있죠. 요령이 있어요. 요령도 알려드리긴 할 거야. 그런데 진짜 기본 베이스는 뭐다? 찍는 거다. 알겠죠? 근데 잘 찍을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출제해줘. 설마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무슨 13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문제를 막 출제를 하진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령을 좀 몇 가지를 알려줄 건데, 자, 일단 여기는 진짜 내 목숨을 걸고 1 반드시 될 겁니다. 내 목숨 걸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해볼까? 1, 4, 5, 휴. 네, 자, 됐죠? 이게 왜 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여기 1로 썼다는 것은 x-1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x-1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f1이 얘를 fx라고 할게. f1이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f1이라는 것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결과는요. x라는 것 대신에 1을 대입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5 결국에는 1의 제곱이든 1이든 걔네들이랑 곱해져 봤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라는 건 곧 여기에 있는 무엇의 총합과 똑같습니까? 개수의 총합과 똑같아요.
자, 다시 뭐라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는 얘네들의 개수의 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의 합을 구해봤을 때 그게 0이 나온다는 것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고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것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조립제법을 했을 때 1을 썼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나는 자신있게 1이라고 쓴 거예요. 이 개수들을 몽땅 다 더해봤더니 0이 나왔어.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겠구나. 해서 내가 여기다가 1 써놓고서 얘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허세 부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요령이에요. 얘네들 개수들의 합이 0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쓴다? 1부터 쓴다. 이 확률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꽤 친화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3차식이라면 2차식으로 줄어들 테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수분해하면 되고 그것이 만약에 4차식이었다면 3차식으로 차수를 하나 줄여준 셈이겠지.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 턴에는 잘 찍으면 됩니다. 알겠죠? 뭐 물론 그때도 또 개수들의 합이 0이라면 또 x-1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고. 알겠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요령이야. 이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봤을 때 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1을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두 번째 요령이야. 두 번째 요령은요. 좀 다른 문제를 보면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야 이게 적용 가능한 것이 보이죠. 그래. 이 개념 코코의 3번에 2번 같이 볼게요. 개념 코코의 3번에 2번. 그러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6. 자, 여긴 필살기가 적용이 안 돼. 아, 너무 슬퍼. 이게 다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가 여기다 1을 쓰는데 지금 1을 못 쓰잖아,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후보들은 누구냐면요. 이거는 거의 성공률이 85%. 아니 90%. 아 95%. 95%. 진짜 성공률 95%. 95%의 확률로 요 안에는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 6개 숫자 중에서 반드시 나오고. 그럼 6번이나 계산해. 어쩔 수 없어. 잘 찍어봐. 어쩔 수 없죠. 뭘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보는 문제는 3 무조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도 아니고. 그치?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 안에선 반드시 나올 거야. 알겠죠? 그 안에서 반드시 나와.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괜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엄청나게 크고 막 그런 숫자들 중에서 헤매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1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한번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잠깐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네,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2. 자, 2, 4, 1. 딱 봐도 안 되죠? 잠깐만. 야, 뭐야 이거 도대체가. 몇 개 나오냐? 그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아씨. 괜찮아. 이 세 개가 다 안 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5%의 확률이다. 다른 데서 나오겠지. 자, 3 한번 해보세요. 3. 이거 되겠지 이거는. 이건 될 거야. 자, 2. 이건 6. 3. 9 마이너스 2. 에휴 됐다. 자, 이렇게 잘 찍는 겁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지금 벌써 몇 번이냐? 한 3번 찍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찍어가면서 하시는 거다. 알겠죠? 아, 이거 진짜 안 났으면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네, 작은 숫자 마이너스 1, 뭐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 자, 근데 있잖아.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은 꼼수가 하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완전체가 돼. 그럼 이제 덜 헤맬 수 있어. 자, 내가 아까 전에 여기 2를 했다가 실패했잖아. 엄청나게 당황했지, 그치? 그런 다음에 원래는 순서상 마이너스 2를 해야 되지 않았었겠어요? 그쵸? 그게 더 작잖아. 근데 왜 내가 마이너스 2를 스킵하고 3을 했을까? 내가 당황해서? 아니야. 내가 3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사실.
이유가 있어.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랬을까? 자, 요 숫자랑 요 숫자에 주목하세요. 이거 분의 이거 얼마야? 3. 3이지. 이 숫자의 약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2를 스킵했어. 마이너스 2를. 솔직히 2는 왜 했는데요? 그때는 내가 이거 아직 확인을 못했어. 그때는 내가 2에서 나오겠지 하고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머리를 재부팅 하고서 야 2분의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스킵하고 3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난 3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건데 어쨌든 총 3개의 그 요령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요령 뭐? 다 더해봤을 때 0이 나온다? 무조건 1이야. 이건 진짜 100%야. 이건 100%.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령. 웬만하면 작은 것부터 해봐.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령. 이것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의 약수들 중에서 찾아봐. 그럼 대체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은 여러분들이 찍는 게 뭐 그렇게 막 실패율이 높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보통 한 번 내진 두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나올 거야. 알겠죠? 이것도 나 지금 되게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야. 보통 이제 한 큐 해결되죠. 보통 한 큐 아니면 두 번째 시도에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같이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조립제법 가지고 했었던 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 뒤로 넘어가서 102페이지요. 여기 있는 이 예제 문제들이랑 여기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 문제까지 이렇게 네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숫자 찍어가지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넘어와서 우리 이그젬플들은 전부 다 같이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으로는 한 번씩 쭉 풀어보시고 그다음 개념 콕콕과 예제 이 순서대로 쭉 문제를 남은 시간 동안 풀어나가면서 질문할 것들은 질문을 좀 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강의 설명은 여기까지 이건 종료를 할게요.